예, 제가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그 안전하게 관리해서 안전하게 핵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옳지 갑작스럽게 그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게 기술 개발이 많이 됐고 한국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거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경제성입니다. 저렴하지 않다. 생각보다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지 않다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이 전기료가 상당히 쌉니다. 사실 싼 게 그 원자력 발전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탈핵 정책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전기료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또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봤을 때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료뿐만이 아니라 전력 수급량, 사실 이렇게 수급이 잘 안 되고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수급량 계산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건 때문에 그 원전을 많이 줄였지만 그러다가 다시 전기료가 뛰자 전기료가 한 30%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을 다시 시작을 했고 미국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됐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블랙아웃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그 까오슝이라는 도시가 암흑 속에 갇혔는데요. 이게 그 3년 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 완공 앞둔 거였었는데 그걸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예비율이 급감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그 탈원전 탈핵 선언에 관해서 이렇게 또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전력 수급량 계산이 정말 잘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정말 제대로 들어간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큰 그림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여태까지는 이제 많이 만들고 싸게 쓰자.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게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LED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에 백결 전구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효율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아껴 쓰는 거. 우리 보면은요. 어느 사이에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면은 거의 전기로 말리시죠. 물론 이제 숲을 보호하고 있지만은 절반 이상인 거. 심지어 우리 같은 공립 학교에도 이제 전기가 대세입니다. 정의보다는요. 그만큼 많이 쓰게 된 건데 우리가 에너지도 제법 많이 씁니다. 인구로 보면 5천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줄었어요. 서울 인구도 이제 많이 내려갔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전기 소비량은 어마무시하게도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거 아니고요. 우리는 중화공업, 결국 산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실제 쓰는 거는 세계에서 18위 정도.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인구가 18번째거든요. 에너지 쓰는 게 가정용 하면은 18 맞아요. 우리가 특별히 어마하게 사치스럽게 쓴 건 아닙니다. 단지 산업이 중화공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4차 혁명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전기 먹는 하마들이죠. AI 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부 어마어마한 저희 31동 이제 연구실인데 처음에는 중국이 가져간 실험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실험하느라고 전력을 1메가와트니까요. 1000kW죠. 우리 서울에서 제일 많은 걸 저희가 썼는데 그 다음에는 전산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들어가더라고. 그만큼 앞으로 4차 혁명을 하게 되면 산업혁명이 나오니까 전력이 많이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
또는 뭐 저기 애플이 또는 이런 알리바바가 전기 싼 데를 찾다 보면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 공급은 공급대로 늘어야 되지만 효율은 효율대로 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원자력이 보통 kWh 킬로와트 C라고 하는데 킬로와트는 아시죠? 우리 전구가 옛날에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전구가 100와트짜리가 있어요 하나 그게 10개 되면 1킬로와트죠. 그걸 1시간 10개를 계속 켜요. 그럼 만약에 이게 원자력에서 왔다면 이게 68원이에요. 싸도 너무 싸죠. 그렇죠? 우리가 30년 동안에 거의 300%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전기값은 50%밖에 안 되니까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단 그 사실은 사실대로 왜 싸졌는가 하면은 원자력이 그만큼 쌌으니까. 왜 싼가요? 물론 이제 환경 기타 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죠. MIT만 하더라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비쌉니다. 일본 우리보다 더 비싸요. 2배 가까워요. 단가가 68원이 아니고 150원, 180원. 똑같은 전기를 만드는데 왜 그럴까요? 공사기간, 공기. 아까 그 숨쉬는 공기간, 공사기간이 우리는 정확해요. 어디서 왔냐면요. 이게 다 우리가 중동에서 건설, 현대건설 그 DNA를 받은 거죠. 이게 토목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목이 잘려나가도 공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요. 다른 민족들은 안 그래요. 휴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스키 타고 얼굴이 까맣게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반납하죠. 그래서 전기가 싼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면 잘못됐죠. 원자력계가 얻는 것 중에 너무 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저는 싸게 한 게 그게 잘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원자력 봐라. 쓰면은 연료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 아니고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구슬인데 이게 나오는데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퇴로 또는 이제 해체 또는 사용연료 딴 게 아니라 연탄이죠. 그러니까 원자로가 하고 있는 연탄이 나오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지 안 한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고리 이루기 같은 게 6,400억 원쯤 잡아놨어요. 그게 전기값에 들어가. 그래서 68원이 그전에는 30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8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저기 반대편에 계신 분들, 환경하신 분들이 걱정하신 거는 그게 충분할까? 아닐 수도 있죠. 국제원자력기구가 생각 1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공사거든요. 원자로를 해체하고 절단하고 공사해요. 근데 우리는 휴가 반납하고 계속 할 겁니다. 영국 안 그래요. 50년째 계속 있는 발전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1조 원, 2조 원이 되죠. 그러다가 일본처럼 사고 나면 그는 1조 원이 아니고 10조 원 넘습니다. 전부 다 하면은 100조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20, 30조 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발전 단가는 LNG보다 석탄보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용까지 넣어야 되느냐? 넣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석탄은 신재생은 태양광, 풍력 괜찮을 것 같죠?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제작하는 동안에. 그리고 전지 만들면서.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판. 그 나중에 그대로 폐기물이 쓸 데가 없어요. 어디서 쌓아놓을 거예요.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서울시 면적에 5배라고. 그거 어디다 놔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에너지도 다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원자력도 오르고 신재생도 오릅니다. 근데 신재생 이야기는 아니고 원자력만 오를 것이다. 어마무시하게 당연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회적인 비용을 넣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넣지 않는 건데 그것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잘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 학과에 몸 담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싸게 짓는다는 거, 공기 지킨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거가 잘못된 거라면,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넣지 않은 걸 다들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싼 것이고, 근데 그게 잘못이라면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은 못지않게 LNG도 올라갈 거고, 석탄도 진짜 많이 죽습니다. 폴란드 가보세요. 탄광에서 우리 그 군함도 아시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미세먼지가 태우기 전에 탄광에서 그것도 올라가야 돼요. 신재생도 올라가야 되고. 자, 우리가 아까 그 임신하지 못하는 소까지 또는 그 맞아 죽는 철새까지 우리가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면은 다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싼 이유는 공사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운영 유지를 잘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숫자에 따라서 사고 난다. 맞아요. 미국 났지 않습니까? 100기가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났죠? 소련 났죠. 그 다음에 일본 났죠. 그 다음 차례는 프랑스죠. 근데 차례만 진짜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내 새벽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단가의 문제가 그렇게 있긴 하지만 분명히 사회적인 환경 기능이 들어가면 싸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경향은 비슷할 것이다. 다른 것도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다른 건 다 괜찮다 치고 원자력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렇지만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두세 배 올라가고 그건 아니겠죠. 그는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보다 더한 거짓말처럼 들려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부 올려놓고 공평하게 보자는 것이죠.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도 비싸다면 좋은데 당연히 미국 자료, 일본 자료 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거기는 그 나라 특수 상황이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가스가 무지하게 쌉니다. 미국은 펑펑 나오니까요. 산유 수출국이잖아요. 쌀 수밖에 없죠. 원자력이 비쌀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닫는 겁니다. 고리로기하고 똑같은 거를 비싸다고 닫았어요.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질문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싸지만 지금 제일 쌉니다. 저는 정말 쌌어요. 그렇지만 이제 2배 이상 오른 거고, 다른 명의들은 그래서 거기 한 게 아마 환경, 적인 부분, 사회 비용은 아마 이런 국민적인 이것도 스트레스도 저기 안전 문제, 불안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이 소위 불안한 동거, 불편한 동거죠. 싫지만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그런 걸 이제 돈으로 환산한다면 비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판정할까? 우리가 심정은 있지만 그러니까 정량화를 하기 참 어려운 거라서 하지 않은 것이지 숨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제성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대한민국 그 원자력 발전 공기를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짧게 만드는 데 확실하게 만드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원자력 발전에 따른 전기료가 이렇게 싸다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 환경 주장하시는 분들이 환경 비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절대 싼 게 아니다. 지금까지 그게 들어간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친환경 발전도 그렇고 LNG 발전도 그렇고 그 비용을 집어넣으면 동일하게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그 비용은 추상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저희가 근데 너무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듣고 또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선은 탈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린피스 창업자 중에 패트릭 무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린피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반대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견해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린피스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한 게 이게 정말 실수였다. 이게 환경운동 단체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그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을 반대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반성에 기반을 해서 지금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 그 다른 발전 방식들을 고려해봤을 때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이려면은 대한민국만 원자력 발전 안 하면 안 되고 중국이 다 원자력 발전 안 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저기 말씀이 굉장히 그 예술 수준인데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자력 버려야 돼 하려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같이 올케신 작전하자, 원자력 버리자 하면은 이야기가 돼.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빨간 거짓말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나라 원전 24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 30기쯤 될 겁니다. 거의 전부가 동해안에 있습니다. 6개 빼고. 우리 괜찮아요. 동해. 일본이 문제입니다. 편서풍, 편서풍, 편서풍. 그중 6개만 빼고. 근데 중국에는요, 지금 36기고 2030년에는 100기. 이제 미국을 바로 따라잡습니다. 따라잡는데요. 문제는 산둥반도에 3기를 지금 계획하고 1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은 반나절이면 서울, 한나절이면 강릉을 통과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갑니다. 전에는 내륙에 지으려다가 여의치가 않거든요. 전부 황해 쪽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것도 샹하이 밑에 있는 것도 하면은 한나절이면은 이게 지구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건너가거든요. 자, 그럼 숫자상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여기 중국분 안 계시죠? 우리가 대학원생이라면요 박사과정 거기는 초등학생 그러니까 전부 젊어요. 저는 명함을 내놓지 못하면 흰머리는 절대가 전부 40대밖에 전부 장들이 위원장들이 40대예요. 40대 후반. 그러니까 젊죠.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는 아마도 물론 숫자 노름이긴 하겠지만 중국에서 날 것이다. 그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민 허사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일본 아베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원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이 시진핑은 괜찮아요. 저기 편서풍이 지구 자전이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운데 나라라는 게 맞아요. 참 가운데 금싸라기 땅이죠. 중국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중국이 말이죠. 신재생 안 하는 나라니까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하는 나라죠. 독일 비교가 안 됩니다. 용량으로 볼 때는 독일 4배, 5배입니다. 재생되죠. 태양광, 풍력. 근데 원자력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변화를 해야 돼요. 원자력은 국가의 자존심이랄 수, 이 원자력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처럼 조용하게 하면 안 되나요? 신지상 하면서 원자력 왜 꼭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보다 잘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가 삼성전자가 있었고 원자력 발전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는데 아마 거의 다 뺏기는 것 같아요. 이제 원자력마저도 뺏기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질문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덮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근데 한중일은요, 그러니까 중한일이죠. 한국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한 배에 타지 못합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폴란드 보세요. 독일이 폴란드 침공했지만 별로 그런 감정 없어요. 우리나라도 렉서스 타시는 분 계시죠? 네. 그렇지만은 정치에 오면은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우리 그 일제 시대 기타 중국도 맞아. 그러니까 이 저기는요 국민까지는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후세니까 기억 못하죠. 일제 시대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렉서스 타지만 사실 뭐 제가 못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한중일은 어떤 국가적인 일도 같이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후쿠시마 때 그 전에 하도 아니라 직통전화했잖아요. 그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사고 나니까 불통이에요. 지인들 이메일 끊어버려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제가 알고 싶었고 자 이런 건 어떠냐. 우리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국이 들을까요? 오랑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드 보세요. 그렇죠? 사드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이 전화해가 시진핑한테 너희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탈원전 같이 하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아까 그 중국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환경 부분인데 분명 문제가 있죠. 아까 그 보이지 않는 이게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게 잡을 수도 없다는 게 느낌도 없다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방사선 으시시하죠. 차라리 땀 흘리고 피나면은 닦아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괜찮다. 차라리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럴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돌연변이 뭐 사과 같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머리가 둘이 되고 아이가 손가락이 못 이런 것들은 사실도 있겠지만은 또 과장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머리 헤어진 거 보고 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방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이 친구랑 같이 미국 발전소 프랑스 들어갈 거예요. 일본도 들어갔고 아마 이런 것들 많은 방에서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정상으로 보이죠? 백혈병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그때가 그런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께서 저기 걱정하시는 거는 좀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추겼지 않을까. 어느 누군가 어느 집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떨쳐도 좋다. 그래서 아까 저기 여러 환경론자 슬렌버거도 있고 많습니다. 제임스 러브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요약하면 이겁니다. 친환경 좋다는 거죠. 신재생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원자력을 버리는 것은 사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사치, 독일은 괜찮았어요. 돈 많이 만들겠죠. 제조고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그 에너지 밴드, 독일 말로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 근데 우리에게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의 혁명, 에너지 기적이 필요하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하고 석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만들고 아끼고 이 모든 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탄절까지 받고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신재생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자는 거죠. 완전히 버텨지고 그리고 언젠가 궁극의 에너지가 나올 수소일 수도 있고요. 태양처럼 핵융합일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참자는 거죠. 이게 그 태양과의 바람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류가 그 정도에서 문명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폭력은 어느 그
원자 핵물리학자 풍력은 새들이 쓰는 거랍니다. 날아다니는데 익룡이 썼고요. 근데 우리 포유류는 인류는 그보다 더 고동생물이죠. 태양은 식물이 터득했습니다. 광합성. 우리는 그 다음 게 별이죠. 궁극의 에너지 처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끝까지 가. 그걸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인공태양. 근데 길이 멀어요. 계속 10년 더 달라, 20년 더 달라.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재생도 좋고 신에너지도 좋고 원자력도 좋고 석탄 버텨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저기 미국도 클리니컬 청정 석탄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너무 사치스럽게 하시는 말죠. 그래서 저는 이런 원자력은 빈자의 에너지입니다. 싸기 때문에. 신재생은 부자의 에너지예요. 비싸지 않습니다. 어쨌든 숫자 장으로 2배, 3배예요. 그리고 단가 내려온다고 맞습니다. 2020년 정도면 그 Grid Parity라는 말을 쓰는데 값이 같아져요. 원자력하고요. 근데 환경론자들이 말을 하지 않았거나 놓치겠습니다. 아무리 단가가 내려가더라도 우리에게는 땅이 없다는 거죠. 그 말도 하고 가자는 것이죠. 근데 땅을 만들면 된다고 하죠. 1.4%. 근데 그 땅을 만드느니 기회비용으로 다른 거 하는 경우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에너지라는 것도 국가하고 궁합이 맞는 게 있다. 사람도 궁합 맞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맞는 궁합은 태양이나 바람보다는 원전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갖췄거든요. 원전은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근데 우리는 머리가 있거든요. 손가락, 섬세하잖아요. 자판을 누르면 정확히 하나씩 누를 수 있는 섬세한 손가락. 디지털이 디지시이란 말로 손가락.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기품 잘 만들고 원자력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태양광 풍력은 정말 좋은데요. 벌써 우리는 거기 가서 그리고 산업에 오면 1등만 살아남습니다. 2등은 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1등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끌려간다는 건 비싸다는 것이죠. 기술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핵도 가봤고 찬핵도 가봤고 그러니까 그래도 원자력을 지금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사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 정부로 보고 저는 반대는 않지만은 천천히 가자. 그래서 다 같이 가져가자. 이게 제일 편한 거죠. 황금률이라는 거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3대 3대 3으로 나누지. 그러니까 석탄 가야 할 수 없어요. 석유 가야 돼요. 화석, 원전 가야 되고 재생이 가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다 채울 수 있는 융합으로 가면은 원료가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은 무한합니다. 물만 있으면 수소가 나옵니다. 그걸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거기까지는 버티면 되는데 길어야 50년, 100년인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는 저절로.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라는 것도 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시장이 받아들일 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민이 받지 않으면 저절로 원자는 없어지고 저절로 석탄, 화력 다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게 자본주의잖아요. 이게 그 순리라는 거죠. 왜 순리를 굳이 반해가면서 마치 연어가 상류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동물의 세계 물씬 우리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다. 그때 그게 생기면 그때 우리도 저기 영위를 해서 올라가자.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여기서 좀 관망하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아까 그 환경 말씀드려서는 지금 그 태양하고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그 환경 친화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마무리까지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 그냥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경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환경을 그렇게 보전하는 것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환경운동이 순수한 뜻을 넘어서 사실은 반자본주의 운동, 새로운 형태의 막시즘의 하나의 선동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위험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조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연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주무시더라. 근데 10분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담을 하면은 그래도 조는 분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방식을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질문 때문에 이게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끼어드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오늘 강연은 우선 대담 시간이 원래 45분이었는데 저희가 거의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저 우선은 정말 이렇게 귀한 대담 강연 해주신 서균열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좀 취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비슷한 질문들도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강연 중에 또 이미 답변이 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질문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북한의 핵 위험이 가중되고 또 경제적 손실, 탈원전에 의한 경제적 손실도 막중한데 문재인 정권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탈핵 정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원자력 전문가들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 원자핵공학과에서 탈핵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탈핵 선언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액션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향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좀 맞나요? 네. 하나 이상 되면은 잊어버리거든요. 첫 번째가 문재인 정권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전 그리고 이게 소위 선악의 문제 또는 착한 전기가 있고 나쁜 전기가 거의 그런 수준일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자력에서 오는 전기는 그 핵만큼이나 그 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해칠 수 있는 것이고 대대손손. 그 얼마 전에 그 김모 교수 미생물학자 그런 이야기도 그리고 또 우리 학과는 아니지만 우리 학과에 그 서명하지 않은 교수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동국대학교 경주분교의 박모 교수가 공개적으로 원자력 근데 그쪽도 탈핵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끌었던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중에서 제가 판골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치든지 아니면 세우든지 그게 벌써 3년 됐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자력계에서 이렇게 제적당하고 배적당이 상당히 역사가 길어요. 근데 그게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 저도 있지만 또 몇 사람도 있습니다. 한 2사람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느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느 그 원자력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대개는 그 김모 교수님 포함해서 그 저기 신재생 쪽보다든지 환경 왜냐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1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도 다듬으셨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고리 1호기 폐로 선언 때
그 연설문쯤 유튜브에 그걸 들으시면 바로 거기에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이렇고 1368명이 죽었고 우리가 대대전 이런 애를 줄 수가 없고 판도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슬픈 대통령을 만난 거죠. 그런데 첫째는 그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거기 균열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전에 잘 안 갑니다. 균열이 가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후쿠시마도 설계한 것보다 100배 정도 데리고 왔는데 견뎠거든요. 그냥 멈추면 되거든요. 근데 물이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지만은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우리 경주에 청송도 기타 했지만 안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온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이에요. 우리가 5점대하고 7.9점대 별거 아닌 것 같죠. 10,000배 차이가 나는 한 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 앞에서 가라앉지 않는 한은 일본만큼은 오지 않습니다. 대만은 와요. 대만은 바로 불의 고리입니다. 일본도 불의 고리고요. 그러니까 대만은 탈오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치아 잉원 그 총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벗어나 있어요. 굉장히 안정된, 그러니까 중국 이쪽, 유라시아 이쪽 한 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었는데 아마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그런 탈핵 그리고 또 환경 그리고 신재생도 아니고 왜냐면 신재생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결정들 그리고 한계성을 알고 있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독일이 하는데 독일보다 태양광 더 많이 내리주는 지역이 있는데 바람 더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해보다 못하고요. 바람이 초속 4m 이상 근데 10m 또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우리는 4m 밑으로 불 때가 많아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씩 돌아가나 멈춰있는 게 거의지 않습니다. 추풍령 가져도 그렇고요. 가서 보시면은 손게 돌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그때는 그때 내려둔지 문제가 있겠지. 소가 도리를 한다든지 뭐 그건 그때 문제라 치더라도 바람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저기 태양광도 독일보다는 못하다. 근데 저기 UAE나 이런 중국 독일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있는데 아까 탈원전 성공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거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단지 탈핵 진영에서 하는 말은 절대 급진적이지 않다. 2079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정말 없어진 시점이고 문제는 언제 출발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미국처럼 영국처럼 다 같이 가고 서로 나누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가려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민주당 돌아왔고요. 영국도 하다가 돌아왔고.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아예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같이 가면 안 되는 신재생 하되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석탄은 언젠가 줄여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깨끗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지 석탄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석탄은 완전히 제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에코하면은 신에너지가 되는 거고 깨끗하게 되잖아요. 물론 신재생보다는 덜 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버리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신고리 오류 국기가 굉장히 큰 단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 거의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단지 우리가 이런 반대 의견이 적어도 절반쯤은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시면은 적극 참여하시고 하셔서 신고리 정도는 가능.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게 안전이 문제라면 지금 짓는 거는 안전이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10배, 100배 그러니까 전에보다 훨씬 더 잘 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안전이 문제라면 고리 2, 3, 월성 2, 3 이런 옛날 걸 다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잖아요. 그건 그냥 두고 이걸 하자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저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오르고기 관련해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은 전부 이제 제외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잘못된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받으시지만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찾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의사표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신 질문을 마지막에 주시고 좀 이렇게 보완사항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거의 모든 질문들을 포괄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오리고기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인문사회 그리고 갈등 해결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신고리 오륙이라는 구체적인 거 이전에 우리 과연 이 탈핵, 탈원전이 맞는 건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시기를 가지고 갈 건지 우리가 지금 분단위로 할 건지 시간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하고 이건 근데 굉장히 강론수비 먼저 총론도 사실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건 단지 후보로서의 공약을 했고 그것이 이제 공적인 약속 또 이제 비공짜가 아니고 공약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이제 저는 법률가는 위헌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거는 독일처럼 오랜 시간 스위스처럼 오랜 시간 국민투표 여러 번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리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투표해보자 참 보기 좋았을 텐데 이거는 우리 국민투표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소위 그냥 희생양으로 마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고안한 피쉬버그라는 교수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론을 하는 건 전부 자기 아까 건 상표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잠을 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자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자문도 얻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로서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탈핵이라고 하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굵직한 대계인데 그렇죠? 작년 대계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시급하다는 건데 반대쪽에서는 문 대통령도 정부는 이거 2079년인데 뭐가 급하냐? 앞으로 60년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 동상이몽 또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어지고 벗어나는 건 불거도 명약관, 불거도 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국민의 안전 이런 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에 러시아에 저도 포함해 다 갈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해체한다고요? 그건 전혀 다른 토목이에요. 거기에 이 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년퇴임하고 러시아나 중국에 갈 수밖에 없죠. 인도에 갈 수밖에 없고 영국에 갈 수. 자 그런 다음에 한다고 안 돼요. 미국은 왜 원자력 발전 2개 짓다가 6조 원 조금 과장하면 들다가 많았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미국을 보내시죠? 똑같은 거를 그건 굉장히 답답해서 질문을 보였어요. 예. 마지막 질문. 이거는 사실 이렇게 탈핵성하고는 이렇게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긴 한데 재학생이 이런 질문을 줬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에너지원, 핵 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오는데 문제는 이게 10년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다. 근데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궁극의 에너지였으니까. 우리가 문명이잖아요. 우리보다
또 앞선 외계 문명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도 쓰고 있을 텐데 우리 인류도 언젠가는 가는데 이게 2020년일지 2020년 아니고 30년일지 2300년일지 아니면 3000년까지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내에 오는데 굉장히 더디게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더딘 겁니다. 제대 일주일 긴 것처럼 꼭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1억 도의 온도를 2년 이상 유지한다는 거. 1억 도 태양 표면이 6,000도입니다. 중심이 1,400만 도예요. 그거의 6배. 그거를 하루도 아니고 1년, 2년씩. 왜냐면 보통 원자력은 1년, 2년 가니까요. 근데 지금 최고 기록을 우리 갖고 있는데요. 10초 단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근데 이거밖에는 없다. 왜냐면 이게 이걸 그래서 실력, 여러 가지 신의 에너지도 한자로는 실력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신의 에너지입니다. 신의 에너지. 왜냐면 처음 빅뱅부터 있어 왔으니까. 태양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신의 에너지를 찾는데 100년 정도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류 첫 조상부터 100만 년. 그건 우주의 그 긴 시간에 비하면 차가웠던 오리라고 봅니다. 와야죠. 그리고 그거밖에 희망이 없고요. 우리가 태양하고 바람에 그건 조류보다 식물보다 못한다. 우리 인류는 고등생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무한정한 에너지, 뭐 비 오는 날 바람 불지 않는 날 걱정하지 않는 에너지 옵니다. 오는데 아마 10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100년은 너무 기니까 30년 그때쯤 제가 아마 살아있을 것 같아요. 파파라고 했죠. 예, 오늘 정말 귀한 강연 저희 송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약간 부연 설명 드리면요. 탈핵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오늘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기 반대 서명동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원자핵공학과에서 그 탈핵 선언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들도 지금 반대 서명하시고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원자핵공학과 교수님들도 참 이렇게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지금 소송까지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외곽에서 좀 지원해 주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주신 것들이 좀 더 많은데 민감한 질문들은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임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 강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